안녕하세요. 서점딸내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오를 때는 너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무섭죠. 이런 때일수록 어떤 주식을 살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방법이 아니라 돈과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잡아주는 책 6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박소연 작가의 독학의 돈 공부입니다. 이 책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먼저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오르면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나 조급해지고 반대로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내가 왜 투자하는지 그리고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건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 매일 새로운 뉴스와 테마가 쏟아지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걸 따라가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아는 것보다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시장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내 마음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자꾸 남들의 수익률이 신경 쓰인다면 종목 하나를 더 찾기 전에 독학의 돈 공부로 내 돈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로는 불변의 법칙, 돈의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죽은 뒤 약 100만 원의 재산을 남겼고 다른 한 사람은 하버드 MBA 출신인 성공한 금융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모건 하우절은 그 차이가 단순한 지식이나 능력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을 대하는 심리와 행동이 결국 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진짜 부는 비싼 차나 큰 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내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것. 돈의 심리학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두껍지만 쉽게 읽히고 소장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이 책은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책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부터 정면으로 다룹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결혼하거나, 엄청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그리고 투자하는 것.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은 3번째가 전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투자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조언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량한 주식을 사들인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조금 떨어졌다고 불안해하고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리는 행동이 오히려 투자자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톨라니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슨 주식을 사느냐만큼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조건을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주식시장을 경제의 온도계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한 걸음 움직일 때 주식시장은 몇 걸음 앞뒤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매일 움직이는 시장을 보면서 내 판단까지 매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라기보다 기다림의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의 이 한마디가 그의 투자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쉽게 번 돈보다 버티고 생각한 끝에 얻는 돈이 오래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주식을 사는 법보다 투자자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책은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흔한 주식 투자 책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종목을 고르는 방법보다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파고드는 책인데요. 특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 그 대답은 틀릴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내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무엇을 바꿀 건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투자할 때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 것인지, 이걸 적어두면 투자 결과가 나온 뒤 단순히 돈을 벌었나 잃었나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 자체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의 또 다른 매력은 흔히 들어온 투자 격언조차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주식의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 투자자인지를 알아가는 책에 가깝습니다. 투자를 오래 할수록 필요한 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내 생각을 제대로 검증하는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아니 2개. 다섯 번째 책은 사이토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이번 책은 얇고 앞에서 소개했던 투자나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렵게 공부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힘이 빠질 때 어느 페이지든 가볍게 펼쳐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이토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나는 참 풍족해,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매력은 바로 이런 단순함에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5가지 법칙도 1000번의 법칙, 운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점의 법칙, 이름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78점의 법칙이 재밌었는데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78점이면 충분하며 나머지 22%는 개선할 여지로 남겨두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잡고 읽기보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한두 페이지 읽고 덮어도 좋은 책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거나 괜히 마음이 축 처지는 날 잠깐 펼쳐 읽으면 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섯 번째 책은 돈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책은 무려 100권의 책에서 핵심만 뽑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아비투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부터 돈의 심리학, 그릿,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까지 경제 경영 책은 읽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자가 10년 동안 읽은 수백 권의 책 가운데 돈과 성장에 도움되는 100권을 골라서 각 책에서 건져 올린 핵심 인사이트 하나씩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의 언어 책에서는 평생 추구할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말하고, 지치지 않는 힘에서는 10년 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까 일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 끝에는 하나의 확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끝나는 책이라기보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필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좋은 책입니다. 책을 여러 권 읽고 싶은데 너무 두꺼워서 아직 독서가 부담스럽다면 일단 이 한 권으로 100권을 얇게 훑어보기 좋은 책입니다.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책을 발견했다면 그때 원본을 찾아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경제경영 독서의 입문서로 꽤 괜찮은 책 한 권입니다. 뒤쪽에 경제경영 베스트 100선이 있어 무엇을 읽을지 고민이 된다면 참고하기 좋고 작은 필사 노트까지 있어 알찬 구성의 책입니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 돈을 담을 마음의 그릇부터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점 딸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